구하나가 윤유진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보육원 사진까지 확인했다고요. 최명진은 구하나가 윤유진이라는 의사의 말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경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니 최명진은 은총이와 신여진의 유전자 검사만을 실시했지 구하나와 신여진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최명진은 보육원 사진만으로 구하나가 윤유진이 아니라고 단정을 내린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가 윤유진이 아니란 걸 알고 구하나에게 함부로 대한 딸 윤세영이 멍청하다고 생각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은총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운명적으로 구하나가 윤유진으로 밝혀진다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하나 너 살면서 사기당한 적 있어? 윤세영은 구하나에게 약 올리듯이 물었어요. 구하나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됐다면서 자리를 뜨려고 했죠. 윤세영의 이러한 행동 거지를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게 된 구하나가 윤세영의 팔을 잡았고 윤세영이 팔을 빼려고 하자 있는 힘을 다해 팔을 비틀었습니다. 윤세영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놔달라고 했지만 구하나는 윤세영의 팔을 놔줄 생각이 없었어요. 야, 윤세영, 말을 할 거면 끝까지 해.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냐느니 가짜가 되어본 적 있냐느니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뜨려 놓고는 말끝을 맺지도 않고 떠난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오늘은 네 말 끝까지 들어야겠으니까 도망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 그러자 윤세영이 제발 팔을 놔달라며 이러다가 팔이 부러지겠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구하나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강단 있게 윤세영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구하나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구하나는 한 손으로는 윤세영의 팔을 잡고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가정부는 다급한 목소리로 은총이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유진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방금 학원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은총이가 학원 앞에서 차에 치여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회장님은 일이 바쁘신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장비서님도 회의 중인지 통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진 씨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구하나는 너무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고 자연스럽게 윤세영의 팔도 놓아버렸죠. 윤세영은 도대체 무슨 전화길래 이렇게 구하나가 놀라서 전화를 받는지 이상해서 전화기를 낚아채 받아보았고 은총이가 크게 다쳤다는 걸 알게 되었죠. 윤세영은 쌤통이란 표정을 지으면서 구하나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거봐, 나쁜 짓 하니까 벌을 받지. 아까 내 팔 그렇게 아프게 비틀더니 은총이는 더 아프게 되어버렸네. 나 팔 부러질 만큼 아픈 순간 은총이 교통사고 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구하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윤세영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은총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백마탄 기사처럼 황진구가 나타났죠. 그리고 황진구는 윤세영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게 지금 사람이 할 말이야? 네가 은총이 아동학대범으로 경찰 조사받을 때도 귀여워서 꿀밤 때린 걸로 오해를 받나 보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서 넘어갔어. 그런데 아파서 교통사고 난 아이에게 쌤통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니? 네가 이러고도 사람 맞아? 그때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구하나를 일으켜 세워주었죠. 누나 괜찮아? 얼른 병원 가봐야지. 구지석은 구하나를 일으켜 세우고는 구하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죠. 그리고 자리를 뜨면서 윤세영에게 한마디 했어요.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 네가 방금 한 말은 최악의 말이야. 반성이란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건 유학생활 할 때부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제발 좀 반성 좀 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남자에게 혼나고는 망신을 톡톡하게 당한 윤세영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황진구는 구지석의 한 말이 귀에 꽂혀 정신이 어지러질했어요. 그 말은 다름 아닌 구지석이 윤세영에게 유학 시절에 관해 언급했던 것이었죠. 여자친구가 없는 구지석이 유학 시절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윤세영이란 걸 지금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황진구는 윤세영에게 물었어요. 윤세영, 너 똑똑히 말해야 해. 너 유학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가 구지석이야? 그러자 윤세영은 당황해서 눈알을 굴리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발뺌했죠. 하지만 윤세영의 거짓말을 간파한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과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가 입원한 병원에 달려갔고 은총이가 온갖 MRI까지 찍는 모습에 정말 크게 다친 것인가 걱정을 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죠. 은총군 보호자 되십니까? 응급실에 입원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한 개 발견됐습니다. 아무래도 은총군 백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하나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만큼 힘들어했고 구지석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자리에 앉았죠.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놀라 달려온 신여진이 구하나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어요. 얘, 너는 애 하나 못 돌보니? 회사 가기 전에 차 조심하라고 애한테 신신당부를 해놨어야지. 이렇게 애 하나 간수 못하는 애한테 내가 친권 양육권을 줄 수 있겠니?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이 은총이를 아끼는 건 감사하지만 자기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어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총이가 친손주이고 자신은 보모인 것처럼 행동하는 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총이 걱정 때문에 이런 의심도 잠시만 하고 은총이 간병에 뛰어든 구하나는 밤을 꼬박 새며 은총이를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한편 의사는 구하나와 신여진에게 말하길 아무래도 골수 이식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골수 검사를 우선적으로 해볼 가족이 있을까요? 그러자 신여진은 은총이를 위해서 자기가 친할머니라고 밝혀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비서가 신여진을 말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절대 지금 그 사실을 밝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은총군이 경영권 승계를 받는 건 물 건너가게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백혈병에 걸려 골수 이식까지 받을 만큼 건강이 허약한 사람을 누가 오너로 모시려 할까요? 그리고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한 순간 경영권 위기, 오너 리스크로 뉴스가 도배되며 우리 기업의 현재 가치마저 위협받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수술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우리 기업은 누가 맡아 이끌겠습니까? 은총군마저 저렇게 어린데 말이에요. 신여진은 장비서의 말이 구구절절 맞다 느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골수까지 손주에게 줄 만큼 은총이에 관해 큰 애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신여진은 골수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몇 달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야겠다고 이기주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였죠. 신여진에게는 가족도 손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수단에 불과할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하나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친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고 싶다면서 골수 검사를 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했죠. 그렇게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골수를 이식하고자 이것저것 모든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의사는 두 사람이 친모자 관계가 아닌 게 맞냐며 그렇기엔 희귀 혈액형도 일치하고 골수도 일치하고 동일한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렇게 의사는 구하나의 진료 차트를 자세히 봤고 놀랍게도 6년 전에 구하나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후 전신성형을 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을 찾아내게 되었죠. 또한 당시 큰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부 기억이 손상됐다는 자료까지 남아있었어요. 의사는 구하나에게 차트를 보여주었고 구하나는 자신의 차트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구하나는 구하나가 아니라 윤유진이었고 6년 전 교통사고 때 친구 구하나의 도움으로 교통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당시 차가 전복되어 절벽으로 추락할 때 구하나는 윤유진을 차 밖으로 밀어내며 너만이라도 꼭 살아야 한다고 외쳤죠. 너에게는 아들 은총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친구 구하나는 죽음을 맞이했고 윤유진은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전부가 뭉개졌고 구하나의 피부와 안구, 코뼈, 피부 이식으로 인해 지금의 얼굴로 재건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윤유진은 수술에서 깨어나 구하나처럼 변한 얼굴을 보고 여지껏 자신이 구하나라고 믿고 살아온 것이었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윤유진은 은총이에게 골수를 이식한 후 자신이 진짜 윤유진이란 걸 윤세영 그리고 신여진, 최명지에게 알렸어요. 윤세영은 구하나가 진짜 윤유진이란 사실을 알고 놀라서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최명지 또한 잘못했다며 사과하고 신여진 또한 구하나를 볼 면목이 없었죠. 늘 마음 약하게 살아왔던 구하나였지만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악인들을 떼어내고 은총이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윤유진은 은총이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회사 경영 승계권과 자신의 재산까지 당당하게 쟁취해낸 후 황진구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